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민경남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올림픽으로 가보죠. 금보다 빛나는 기록들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어제로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메달은 아니지만 기억할 만한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숫자 5. 그러니까 수영 황선우 선수죠. 네. 자유형 100m 결승에서 5위를 기록했는데요. 메달 받기지만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 69년 만에 최고 순위이고요. 또 준결승에서는 47초 56으로 아시아 신기록과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예. 또 앞서 자유형 200m에서도 7위를 결선 7위를 기록했는데 박태환 선수의 한국 신기록도 갈아치웠죠. 네. 게다가 2003년생으로 아직 18살입니다. 100m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드레슬 선수도 18살 시절에 자신보다 황선우가 더 빠르다 이런 칭찬을 했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더 기대해야겠습니다. 아시아 신기록, 세계 주니어 신기록 다 경신한 거. 요거 뭐 큰 기록이 대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29인데요. 29는 뭡니까? 네, 럭비 대표팀 이야기입니다. 이번 올림픽 본선 5경기 동안 딴 총 점수가 29점입니다. 어제 일본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분전했지만 결국 오전 5패로 이번 본선에서 오전 5패로 꼴찌를 했고요. 그 5경기 동안 29점 득점하고 210점을 실점했습니다. 세계의 높은 벽이 느껴지는데 하지만 한국은 사실 럭비의 불모지이고 실업팀도 3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이 럭비 도입 이후에 98년 만에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이었는데 우리 럭비 선수들의 투혼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용어로 젖 잘 싸. 그렇죠. 졌지만 정말 잘 네. 싸웠다. 네. 럭비 선수들 두고 하는 말 같아요. 특히 어제 일본전에서는 정말 잘 네, 싸웠고요. 네. 또 어제 유도 남자 100kg 이하급 결승에서 조고함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요. 예. 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패했는데 승자에서는 번쩍 들어주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 외에 구기 종목도 관심 많이 있어서 추가로 소식 전해드리면 여자 배구는 어제 도미니칸으로 2승 1패, 오늘 일본을 상대하고요. 또 야구는 어젯밤 이스라엘 상대로 연장 10회에서 승부치기 6대5 첫 승을 거뒀습니다. 네. 황선우 선수 100m 보셨어요, 김준일 대표? 예, 실시간으로 못 보고 나중에 이제 찾아서 봤습니다. 전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일단 5위라는 것에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금운동 아니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전혀 그럴 게 없는 게 100m 결승에서 5위라는 건 아시아 선수로서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신체 조건 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근력 운동을 지금 못 한다고 합니다.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근육을 많이 만들면은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2, 3년 후가 지금 기대되는 선수예요. 근력 체계적으로 만들면 지구력이 확 늘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은 진짜 세계 정상에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고. 네. 전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를 좀 봤는데. 이스라엘. 예, 뭐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졸전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나라잖아요, 한국이. 근데 예. 홈런 3방 맞았어요. 그것도 9회에 또 이제 동점 홈런 맞으면서 연장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 6대5로 이긴 거예요? 6대5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러니까 지금 내일 미국하고 붙는데 미국한테 이기면은 일본하고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한일전이 처음으로 성사가 되는데 좀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전 이번 올림픽에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이 박사들, 과학자들이 메달 딴 게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네. 이공계 과학자들이 예. 금메달을 따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 굉장히 나와서 굉장히 화제예요. 이게. 누구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안나 키세노퍼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스위스 로젠 연방공대 박사후 연구원이에요. 포스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뭐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 이런 거고 연구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이클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여자. 금메달이요? 예.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혼자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식단 관리하고 혼자 연습해가지고 국가대표 뽑혀가지고 금메달까지 땄어요. 세상에. 아니 언제 연구하고 언제 연습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캠브리지에서 석사 받고 네. 뭐 스페인 카탈루냐 공과대학에서 박사 받고 그래서 진짜 정통 과학자거든, 그렇군요. 수학자거든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여자 펜싱에서는 의대생인데 켄터키대 의대생인데 리 키퍼라는 사람이 또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과학자들도 좀 분발해서 금메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출전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너무 엘리트 체육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분들처럼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반인들. 뭐 과학자 얘기할 거 없이 우리만 해도 네. 가벼운 운동이라도 좀 합시다. 그 지인이 그럼 기자 너부터 해봐라. 너부터 운동해서 지금 추천해봐라.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뭐 거의 초인이네요. 그렇죠. 자기 네. 할 일 다 해가면서 짬을 내서 운동한 걸로 메달까지 딴다. 우리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이렇게까지는 못하니까 과한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부터. 자 하나 더 보죠. 네. 줄리 의혹 고발 맞불르는 윤석열 총장입니다. 정치권은 어제 하루 종일 이른바 줄리 벽화 때문에 뜨거웠습니다. 네. 최근 일부 언론과 유튜브에서 잇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의 과거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었는데요. 네.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서 이른바 엑스파일의 진원지로 알려진 정대택 씨, 그리고 열린공감TV, 소래소래 관계자, 경기신문, 오마이뉴스 기자 등 총 10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성희롱성 비방을 하고 근거 없이 유흥접대불설, 불륜설 등을 퍼뜨렸다 이런 거죠. 네, 이런 와중에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이른바 줄리벽화가 등장해서 큰 소란을 빚었습니다. 높이 2.5m, 길이 15m 규모의 대형 그림이었는데요. 네. 금발 여성의 그림과 함께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이런 문구가 써 있었고 또 줄리의 남자들이라고 해서 연, 월, 일 그리고 이름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를 향한 이 그림이 알려지면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현장을 찾아서 맞불을 왔는데요. 자체 차벽, 트럭을 가져다가 벽화를 가리기도 했고 네. 또 맞불 성격으로 여당의 대권주자 이재명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을 연상시키는 남방열사 그림도 보수단체 사이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종로의 번화가입니다, 여러분. 왜 종로에 큰 어학원도 있고 청계천 있고 그쪽 번화가예요. 거기에 건물에 가로 15m, 세로 2.5m에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 저런 벽화가 벽에 걸렸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그려진 겁니다. 이걸 듣고 이제 논란이 하루 종일 일었던 건데요. 줄리의 남자들,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이런 글자와 함께 그림이 쭉 그려진 겁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그린 건물주와 어제 통화가 됐습니다. 예, 저희 뉴스쇼 PD와 건물주의 그 통화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단지 옆에 그 건물 벽에 좀 어둡긴 어두웠어요. 많이 저녁만 되면은 좀 어두침침해서 애들이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와요. 거기 미성년자들이 거기에 담배 피고 오줌 싸고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태양광 가로등도 켜놨고 벽화도 그리고 해서 좀 밝게 하려는 취지였고 정치적 의도 없이 그냥 본인들이 다 부인한 내용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표현한 거 풍자한 것 뿐인데 네. 근데 이렇게 커지고 일파만파를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보수 애들이 그렇게 과격하게 나올 줄도 몰랐고 예. 무시하면 될려가지고 왜 그냥 봉고차가 3대가 왔고 그냥 꿀목을 왔다가 점거해버리고 계란 파세 어쩐다 하더라고. 예. 나는 지금 아직 광주에 있습니다마는 예. 수시로 내용을 지금 듣고 있어요. 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아, 그러시군요. 이게 황당해요. 어쨌든 황당해. 그래서 내 개인적인 소감은 좀 세상이 미쳐가고 있구나. 단지 이제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네. 열성 팬들이 지금 문제지. 본인이 또 줄리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 모든 관계 남자들을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내가 단지 풍자해서 쓴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날뛰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예요. 그게. 표현의 자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건 지금 보수 애들이 와서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고 단지 이제 종로에다가 최초로 벽화했다는 것뿐인데 전혀 정치적 의도 없이 한 걸 가지고 말이야. 배우가 있다느니 어쩌니 해보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누구한테 조종당하고 하겠습니까? 내년에 60입니다. 정도도 없고 어디 야당 여당 그런 것도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좀 며칠간 좀 약간 피곤하실 것 같은데 상관없으세요? 전혀 예. 신경 안 써요. 나는 떳떳하니까. 본인들도 떳떳하면 신경 쓰지 말아 그러세요. 아. 대법원에서 판결문 나오면 없애준다 그러세요. 줄리 벽화가 그려진 그 건물의 건물주이자 그 건물 안에 그 중고책 파는 서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서점의 주인이기도 한 그분입니다. 여정원 대표. 지금 저희 뉴스쇼 홍혁이 PD와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으셨는데요. 정치적인 의도 없다. 여당 야당 나 이런 거 아니다.
그냥 골목이 어두컴컴해서 자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다 소변을 봐서 거기 밝히려고 그린 거다. 아무 의도 없다. 떳떳하면 되는 줄리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아니면 뭐가 걸리냐 마음에 뭐가 걸려서 그러냐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네네. 자, 이 논란이 지금 어제 상당했죠 어제. 예, 정치권에까지 또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그림 두고 저질 비방이자 정치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했고요. 또 여당에서도 과하다, 금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주일 대표. 예. 그러니까 루머 속의 등장인물인 거예요. 줄리. 루머 속의 등장인물 줄리와 관련된 벽화가 등장하고 또 유튜브 상에 무슨 뭐 동거설과 관련된 인터뷰들이 나오고 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네요. 네. 고발을 해도 일단 그 열린공감 TV 얘기부터 좀 할게요. 네. 뭐 이제 양재택 전 검사 이제 지금 변호사죠. 모친은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거야. 하나 취재윤리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예. 그리고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게, 그리고 민주당에 소위 말해서 도움이 되느냐, 진영에 도움이 되느냐인데 일단 열린공감 TV 자체는 언론사는 아니에요. 예.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지 않나요? 안 돼 있더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홈페이지에 그거라면은 뭐 편집인, 발행인 이런 그러니까 게 다 나와야 인터넷 돼. 신문사로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예.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런 표시가 없어가지고. 문체부에 등록이 돼 있는 걸로 문체부에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나요? 인터넷 신문사로. 인터넷 예. 신문사로. 예. 어찌됐든 그 취재윤리를 지켜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보러 왔다라고 해서 처음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찍었고 나중에 이제 자신들이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밝히기는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방식이냐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강진구 기자라고 있는데 이분은 소속은 경향신문 기자예요. 네. 근데 열린공감 TV에서 지금 회사가 인사발령을 냈는데 불복하고 지금 출근을 안 하고 열린공감 TV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회사랑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경향신문 기자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향신문에는 전혀 나가지도 않고 열린공감 TV에만 나가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상당히 문제다. 그러니까 신분을 안 밝히고 예전에 뭐 MBC 기자들이 뭐 경찰 사칭한 거 이를테면 그 정도급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취재 윤리에도 상당히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지금 영부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검증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역대 어느 영부인을 이런 식으로 검증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과거의 사생활 어떤 것들.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숙한 여인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정숙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세 시대 뭐 이를테면 조선 시대의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일종의 여성 혐오적 시각이 지금 깔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이게. 말씀을 다시 하자면 예.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부분들, 만약 뭐 금융과 관련돼서 법적으로 문제를 저지른 부분이 있다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거 있다면 당연히 검증해야죠. 예. 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것이 과연 검증의 대상이 되느냐? 김준일 대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법을 어겼다라든지 가족이라도 네. 그리고 이를테면 윤석열 전 검사가 이를테면 검사직위를 이용해서 그런 거를 묻었다든지 이런 거를 밝혀내고 있는 공적 대상으로 분명히 취재 가치가 그건 있는 거죠.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죠. 결혼 이전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본권적 인식인데 민주당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백제 논란 그리고 정통성 논란 이건 뭐 성리학에서 나오는 정통성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정전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고 그러면 세 번째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정치공학적으로? 예, 정치공학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 진보 진영에서도 지금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뭐 찬반 논란이 엄청 있다라는 결혼 거예요. 전 그 예. 동거설 예. 사생활 관련된 것까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진영 그렇죠. 안에서도 분분해요. 의견이. 진영 안에서도 분분하고 이거는 거의 생태탕처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득이 안 될 거다? 극성 지지자들이 오히려 혐오 감정을 지금 민주당에 대한 혐오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검증을 하더라도 요쪽은 민주당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지자들 사이에도 많다는 훨씬 얘기고요. 많죠, 그게. 자, 뭐 민경남 PD 코멘트할 거 있습니까? 뭐 이런 뭐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관련해서 이미 지겨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뭐 사생활 논란이면 벽하면 이런 비슷한 것들은 근데 이제 시작일 거다. 자, 네. 이제 시작일 거다. 네네. 이제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건물주 벽화를 걸게 된 분의 입장은 들으셨잖아요. 네네.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대응할 건지 입장을 직접 듣겠습니다. 두 분간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